자, 1번부터 같이 천천히 풀어봐요. 우선은 요 시그마 요렇게 전개할 때, 뒤에 요게 뭐가 없습니까? K가 없죠. 요 K가 없으니까, 자, 우변 전개할 때 보시면 K는 1부터 6까지 AK라고 하면서, 자, 플러스 연결 1이 6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6이다 요렇게 쓰는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좌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K에다 1부터 7까지 대입하니까 A1부터 A7까지 합이고, 요건 A1부터 A6까지 합이니까 그걸 갖다 빼면 좌변에는 A7만 이렇게 홀로 남으면서 6이다, 요런 풀이였어요. 어렵진 않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셨나요? 다음 2번은 이제 로그랑 통합 문항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이에요.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로그 4에 A3이니까 A3는 R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A2는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A2는 그냥 R이다, 이렇게요. 첫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R, 세 번째 항은 R제곱, 네 번째 항은 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첫째 항으로부터 R이 3번 곱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성질 중에 요거 4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로그 A의 M제곱이 있고 B의 M제곱 이런 형태가 있으면 M은 아래로 내려가고 요 M도 위로 내려가면서 어쨌든 요런 성질이 로그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들은 각각 똑같이 약분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밑에 있는 숫자에 M제곱하면 얘의 M제곱 해야 되겠고, 얘를 뭐 마이너스 2제곱하면 얘도 마이너스 2제곱 해야 되겠고, 이런 거고, 뭐 요 밑에 있는 숫자에 루트 씌우면 얘도 루트 씌워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2분의 1제곱을 하면 얘도 2분의 1제곱을 해야 양변이 똑같은 거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그식을 변형을 줄 때 요런 식에서 얘 루트 씌우면 얘도 루트 씌워야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야 되고, 반대로 역수도 마찬가지예요. 역수도 로그 A분의 B가 아니고 로그 A의 B가 있는데, 로그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역수 취하면 얘도 역수 취해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 역수 자체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요. 이런 성질에 대해서 얘는 로그 2라고 만들면 얘는 그냥 R이라고 만들면 되겠고, 요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요 3은 이렇게 로그 앞으로 떨궈지는 거죠. 3이 떨궈지면서 로그 R의 R은 1입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3이 떨궈지면서 로그 R의 R은 1이다. 따라서 R은 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등비합이에요. 등비합인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니까 여기에 공비 마이너스 1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공비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온다고? 첫째 항이 와요. 그 다음 공비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 공비에 여기 뭐가 온다고? 항의 개수가 와요. 항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10개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7분의 이게 2의 30제곱이네요. 7분의 2의 30제곱이니까 이렇게 4번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 번만 로그랑 통합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자, 3번도 별표 치시고, 3번은 요 식을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요 식을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내용이거든요. A4는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A3까지 더하라 이거야. 여기다 4를 넣으면, 여기다가 4를 넣으면 되니까 A3까지 더해라. 그러면 A3은 어떤 걸까요? A3은 A2까지 더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 이걸 빼면요, 여기가 A4 마이너스 A3 하고 A3가 나오면서 이런 식이 나와요. A4는 2 곱하기 A3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숫자를 넣어서 해석한 거고,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쓸 수 있어야 돼. n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a2 플러스 땡땡땡 an-1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있으면 an-1은 어떻게 될까요? an-1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당연히 여기 항번호가 여기 n일 때 n-1로 끝났으니까 n-1이면 뭘로 끝날까요? 항번호가 a의 n-2로 끝나면서 요걸 빼볼게요. 빼면 특이한 식 하나가 나와요. an-an-1 이렇게 되겠고, 우변에 뭐만 살아남아 있습니까? an-1 이렇게 살아남아 있겠죠. 되셨어요? 자, 따라서 an이라고 하면 2배의 an-1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식이 전에 있던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A1은 2잖아요. 자, 이건 지워볼게요. A1은 2예요. A1은 2인데 여기에다가 A2는 4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은 여기에다가 몇을 딱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여기 n자리에다가 몇을 넣을 수 없어요. n자리에 2가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하냐면 얘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 때문에 그러거든. 왜냐면 n이 2가 되면은 여기가 a0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에다가 번호를 하나 적게 만들어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조건 하나가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조건은 뭐예요?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발생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sm 빼기 sm- 할 때도 이런 식이 하나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어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2가 곱해진 거지, 이 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n자리에다가 몇부터만 들어갈 수 있다고? 3부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관계식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몇을 넣어서 이 식을 변형하기 전에 2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2를 넣으면 몇으로 끝나요? 여기가 1로 끝나죠. 1로 끝나니까 그냥 두 번째 항은 1이 끝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번째 항부터 시작이 된다고? 두 번째 항부터 2가 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하라고 했는데 11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개의 항의 개수가 있고 공비가 몇인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2가 되겠고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 2를 갖다가 써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풀이법이야. 알겠죠? 그냥 막 숫자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걸 넘어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n은 3부터
자, 다음 4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등차 수열. 그리고 등차의 합이다. 등차의 합이니까 어떻게 2로 나눠야 되겠다. 그 다음 처음 시작하는 게 세 번째 항이고 끝난 항이 여덟 번째 항이다 이거죠. 등차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 그리고 여기 항의 개수를 갖다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개 항의 개수가 있습니까? 저도 알아요. 알아요. 저도 6개인 거. A3부터 A8까지 6개예요. 저도 알아요. 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A3, A8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니까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이 되겠죠. 여기 이제 7, 6에 42 이렇게 다들 잘 풀었죠? 등차 수열의 합 기억해 주세요. 초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 항의 개수. 그 초항이라고 하면 항상 그 A1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그 수열의 시작항. 알겠죠? 얘는 이제 세 번째 항이 시작하는 거니까 세 번째 항. 얘는 여덟 번째 항이 끝이니까 여덟 번째 항. 나누기 2 항의 개수. 저처럼 개수 잘 세셔야 돼요. 5번도 해볼게요. 할까요? 자, 우선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낼름 바꿔 써야겠죠. 요게 무슨 의미인가? 몇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2분의 요렇게요. 첫째 항, 그 다음 끝항, 그 다음 항의 개수. 이게 165다. 이 식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 식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이게 요거 좀 이쁘지 않습니까? 첫째 항하고 15번째 항. 요 정가운데에 어떤 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하고 15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요만큼이 여덟 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여덟 번째 항이다. 15는 나누면은 이렇게 11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키. 자, 다음 얘 한번 볼게요. 이게 끔찍한 식이 하나 나왔는데 잘만 이해하면 이게 또 꿀인 식입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k가 홀수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k가 짝수이면 플러스 붙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1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A2가 돼요. 다시 마이너스 A3가 되겠고 플러스 A4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데 이만큼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요만큼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요게 A2-A1 A2-A1이 뭘까요? 공차입니다. 공차. 그러니까 요만큼도 또 뭐가 될까요? 공차입니다. 공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이 A19 플러스 A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1 요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것도 공차죠. 땡땡땡 공차로 끝나고 마이너스 A21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차가 몇 개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그렇습니다. 20번째 항까지 두 개씩 짝지어서 공차를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공차가 10개 있다. 10D. 이 문제 참 쉽디?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밌죠? 자, 21번째 항을 보시면 21번째 항은 A8과 엮어낼 줄 알아야 돼요. 21번째 항은 8번째 항으로부터요. 친구들, 8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집니까? 13개
더해지겠죠. 요 부분 바꾸는 거, 요 부분 바꾸는 거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요. 되셨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A8은 1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니까 D는 마3이 나옵니다. 마3? 3이 나오겠죠. 저도 알아요. D는 3이 나오겠죠. 여기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9니까 됐죠? 자, 마무리. 그래서 21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8 플러스 13D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이게 11이고요 39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런 거고 6번도 별표 좀 쳐주실래요? 6번은 또 중요합니다. 요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함수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fx가 자 우선 요 시그마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K에다가 1부터 3까지 대입해 주셔야 돼요. K에다 1부터 3까지 대입해 주셔야 되니까 x마 1 플러스 그 다음에 x마 2 플러스 그 다음 x마 3 요렇게 되는데 이 절대값 그래프는요 이거 절대값을 다 풀어 헤치면요 가장 큰 차수가 1차예요. 1차 이 절대값을 다 풀어 헤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차 함수예요. 가장 커봤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리냐면 예전에 함수 시간에 한번 했었죠. 1학년 때 경계선을 만들어 주세요. 1, 2, 3이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겠죠. y축이 이렇게 있겠고 여기 이제 x축이고 요 경계선 사이에서 점을 하나씩 찍으세요.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이 f에다가 2를 넣으면 몇 나옵니까? 2를 넣으면 이렇게 2가 나오나요? 여기다 2 넣으면 2 1 넣으면요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오나요? 1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3 나오나요? 3? 여기다 3 넣어도 3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쪽 구간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다 몇 넣으면 되겠어요? 0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6이니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잘라서 각 포인트별로 점 찍고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부터 3 구간의 함수를 구해봐 이랬어요. 그 2부터 3 구간의 함수는 이게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이에요? x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 증가하니까 x 이해돼요? 2,2를 통과하니까 그냥 얘예요. 얘 됐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부터 3 사이에선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얘는 음수 그래서 막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이것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러면 어차피 그 x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가장 미니 가장 작은 값은 몇이에요? 2가 되겠고 0부터 4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이잖아요. 0부터 4 사이에 가장 큰 값인데 이 자체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 0 넣거나 4 넣거나 어차피 같은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여기가 6이었어요. 6이 최대, 2가 최소. 절대값 그래프는 한번 체크를 해줍시다. 1학년 때 한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7번은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연습하라고 나왔습니다. 전개하면 14, 3이니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별표 치고 자, 시그마 연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몇 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여기다 1을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여기다 10을 갖다 놓으면 끝항이죠? 17이 되겠고 항의 개수 10개를 갖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이겠어요? 80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1차 항일 경우 시그마 전개하지 말자. 등차 합으로 진행하기. 자, 9번 많이 틀렸어요. 9번 많이 틀렸어요. 9번 보시면 여기가 요거 때문에 속으신 거 아니죠? 요거 때문에 속으셨나요? 여기가 2예요, 2.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 알겠지? 얘네 둘이 못 합쳐요. 얘네 둘이 못 합쳐. 합치려면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억지로 K는 1부터 10까지를 만들어 주셔야 얘네 둘을 합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수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를 1로 그냥 억지로 바꿔요. 뒤에 뭔 짓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이런 식에다가 2부터 10까지 대입한 식인데 내가 억지로 1부터 10까지 대입한 식을 만들어 줬으니까 뭔가 빼줘야겠죠. 여기에다 몇을 대입한 걸? 1을 대입한 걸 빼주셔야 돼요. 여기 빼기 1 때문에 틀리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합칠 수 있겠죠.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이게 K 세제곱하고 1하고 합치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되십니까? 이렇게 3차항의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에다가 1을 뺀 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K 플러스 1이 또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러니까 몇 분의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2분의 첫째 항이 2, 끝항이 11이에요. 그리고 항의 개수를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64가 되겠더라. 이렇게. 10번은 그 기초이론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무슨 수열의 핵심을 두는 겁니까? 등차 수열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푸는 거죠. 등차 수열에 포인트를 두고 루트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유리화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는 건데 유리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유리화거든요.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A3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리고 부호 바뀐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되고 부호 바뀐 게 분자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분모가 다 특이한 숫자예요. 요게 분모가 왜 특이한 숫자일까요? A1에서 A3를 뺀다는 건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다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요건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마이너스 2D 얘도 마이너스 2D가 돼요.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니까 공차 두 개가 음수를 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D니까 얘들이 다 몇이에요? 분모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몇 분의 몇으로 묶어내겠어요? 전부 다 몇 분의 몇으로 묶어낼까? 전부 다 10분의 1로 전부 다 묶어주겠죠. 네, 전부 10분의 1로 전부 묶어주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봤던 소거 형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A3 이렇게 소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루트 A59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0분의 1이고 곱하기 루트 첫째 항이고 마이너스 루트 61번째 항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첫째 항은 400이고 61번째 항은 여기 공차 5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